그러니까 출발이 저랑 정확히 같아요. 서울에서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걸 팔고 덩치 큰 걸 더 사면 일단 저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놔두고 월세로 가는 방법을 생각한 거니까. 네네네네. 질은 늘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선택권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이라기보다 그게 나한테 가장 가까운 방법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나는 저런 집 언제 사나가 아니고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또 내가 대출을 받고 뭐 예를 들어 했으면 또 나머지 대출금은 또 언제 갚아? 이자도 그럼 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 네네. 결국에는 난 퇴직을 했을 때 집 한 채밖에 안 남는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건데 선생님은 그 방법대로 가면 분명히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내가 노동에서 들어오는 근로소득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한 거에서 받아서 또 이렇게 월세를 지불하게 되면 삶의 질도 시간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올해의 목표는 선생님 사모님한테 올해 한 연말쯤에 그런 데로 갈 수 있는 거를 내가 이만큼 월세는 매달 들어오게 만들어 놓겠다. 네. 그러면 또 내년에는 그 방향으로 집을 정하면 선생님 친구들이 뭐 청약 되는 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언제든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더 열심히 아끼고 더 맞아. 늘려서 나중에 애가 이제 생기고 애가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가도 그렇죠, 충분히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 분명히. 맞아.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좀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월세 살아보니까 뭐 불편한 것도 있는데 좋은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가고 싶은 집을 살아보고 싶은 집을 다 살아볼 수 있어요. 계속하면서 수입이 늘어나면 더 좋은 집도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진다고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 선생님 생각이 아무나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데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하나를 버린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용기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제 친구도 이런 고민을 똑같이 하니까 그 친구는 이제 애가 이제 2명이거든요. 애기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집을 무조건 내 집 마련을 매매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세로 들어가라. 만약에 네가 여력이 되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야. 물어봐라 집주인한테 해도 되냐. 과하게는 안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렇죠. 뭐 도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훼손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생각엔 네가 만약에 진짜 거기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조명만 바꾸더라도 되게 집이 예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엔 뭐 소품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집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꾸밀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품들을 잘 이용해서 꾸미면 그것도 뭐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 그런 맞아. 생각을 좀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게 그것까진 자기가 몰랐다고 뭐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듯이 그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월세 세입자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이 받아봐서 알지만 월세 세입자들은 이 집주인들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받았을 때랑 월세 세입자를 대할 때 마음이랑 좀 달라요. 그 사람이 좀 편하게 살아줘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좀 오래 살아야지 세입자가 나한테 생활비를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맞춰서 해주는 경향도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내가 전세를 주는 이유랑 월세를 주는 이유랑 정말 다르죠. 차이가 그렇죠. 크잖아요, 되게. 그렇죠. 전세를 주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집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전세를 받고 그 가치가 오르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어떤 유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또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데 이제 없어서 계속해서 전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월세는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노부부라든지 맞아, 이제 맞아. 근로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이 맞아, 노후 자금을 위해서 월세를 받으려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혹은 뭐 제가 사는 집 주인이 정확히 그래요.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런 어떤 분들도 좀 있을 테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도 되게 좀 어떤 유리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인테리어는 부수적인 거고 일단 그 집을 내가 산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데 뭐 근데 현실적인 방법은 어쨌든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실 선입관이 굉장히
굉장히 커서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도 저는 많이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방향으로 정했다는 거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고 열려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누구나 서울에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이 정도의 그 컨디션 아니면 이 정도의 입지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어. 그래도 컨디션을 내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외곽으로 조금씩 가면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하는데 그렇죠. 저는 그 제가 일하는 직장이 어디든지 간에 서울을 벗어나면 그 출퇴근 시간에서 그 버리는 그 시간들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마인드를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이 좀 유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이 저랑 정확히 같아요. 서울에서 좀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걸 팔고 덩치 큰 걸 더 사면 일단 저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놔두고 월세로 가는 방법을 생각한 거니까. 네네네네. 질은 늘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선택권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가장 이상적이라기보다 그게 나한테 가장 가까운 방법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나는 저런 집 언제 사나가 아니고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그게 현금 흐름 투자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사도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맨날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월세로 살면은 이사 다니는 거 싫다 약간 이런 거 말 많잖아요.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면은 이사 뭐 고민이냐 요즘에 포장이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냥 옆으로 가라 그냥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사에 대해서는 뭐 요새 이제 4년을 보장해 주긴 했으니까 네. 그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또 관계가 월세 세입자는 보통 임대인들이 안 나갔으면 해요. 그렇죠. 네. 이게 월세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작은 월세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월세 나 안 올려도 되니까 오래 좀 살았으면. 근데 덩치가 큰 부동산도 제 생각엔 똑같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이걸로 생활비를 쓰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인다면 공실이니까 사실 네.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들어갈 때 집주인이 4년 계약하면 안 되냐고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거절을 사실 했거든요. 네. 4년 정도면 되게 넉넉하게 저는 아 그럼요. 4년이면 또 그 집이 지겨워질 때가 돼요. 네네네. 그럼 또 더 좋은 집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데 한 번씩 다 살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한강뷰도 한번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장점이 확실하면 그 장점만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좋은 그 방향들을 잘 이렇게 잡아가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월세 투자를 진짜 잘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약간 이 생각들을 좀 많이 좀 하게 됐어요. 요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금 흐름이라는 이 옵션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 갖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면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네네. 꼭 생활비로 써야 되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이걸 또 집을 거주하는 비용으로 또 쓴다면 그 집을 매매를 해서 내가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거를 월세로 거주비로 지급을 한다면 또 서울의 아파트가 가까워진 거 아닌가 아 그럼요. 라고 네. 생각이 되게 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그 방향성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까지 또 고민했던 거 그리고 월세 경험담이랑 또 세입자의 월세를 받으면서 또 걱정거리 네. 그리고 앞으로 삶의 질을 늘려나가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네. 그 방법들에 대해서 또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참 좋은 화두거리라고 생각해요. 네.